네, 전 세계 곳곳의 다양한 사건, 사고, 또 이슈 짚어보는 국제 이슈 코너입니다. 문희정 국제뉴스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좀 미얀마 상황 좀 봐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총탄에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네요. 200명 넘게 네네. 벌써 사망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미얀마 제2의 도시 만달레이에서 이 집안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있던 7살 소녀가 예. 보안군이 쏜 총에 맞아 사망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나왔는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미얀마 인권단체 정치범 지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현재까지 총 261명이 숨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하지만 집계되지 않은 희생자의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이 미얀마 군부는 군경의 시위 진압 과정에서 시위대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164명이 숨졌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원인이 시위대한테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시위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무력 사용을 최소화하겠지만 온라인에서 또 폭력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지를 위해서 당분간 인터넷 접속 제한은 계속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내놨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근데 그 군부 자녀들은 뭐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네네. 또 기사가 좀 나옵니다 보니까. 네, 이 군경의 실태 사격으로 15살의 고등학생과 또 세 아이의 엄마가 숨지던 날에 아와와디주 차옹자 해변에 위치한 호아 리조트에서는 군 정이 임명한 관광부 장관을 비롯해서 군부 실세들이 참석하는 성대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예. 이 미얀마 관광산업 재개를 기념하는 이벤트로 미얀마 관영 매체가 크게 보도한 이 행사가 열린 곳이 바로 이 민 아응 흘라잉 최고 사령관의 아들의 소유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이 흘라잉 사령관의 아들과 딸은 무상임대를 포함한 각종 특혜를 통해서 대형 리조트와 건설회사, 또 무역회사, 미디어 제작사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예. 참고로 이들의 6개 사업체들은 지난 10일 발표된 미국 재무부 제재 대상에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미얀마 그 국민들, 시민들 이거 그냥 가만 두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최근에 상당히 SNS를 통해서 이 반정부 시위가 많이 조직이 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이제 많이 결집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이걸 통해서 또 하나 이제 달라진 모습을 보고 있는 게 바로 지금 미얀마 시민들이 벌이고 있는 사회적 처벌 운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적 처벌 운동이요? 네네. 네. 이게 뭐냐면은 예. 미얀마 시민들이 이 군부 가족이 하는 비즈니스를 보이콧하고 또 장군의 자녀나 친인척들의 얼굴 사진, 거주지, 직장, 학교, 사업장 등을 알아내서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부끄러움을 알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이들 중에서는 유학을 하거나 또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실제로 그걸 다 차단해서 유학하고 있는 외국 학교에 장학금과 비자 취소를 요구를 하거나 또는 네. 근무지인 외국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상당히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예. 이로 인해서 유네스코 미얀마 사무소에서 근무하던 군부 선전정보부장의 딸은 현재 직무가 정지됐다고 하고요. 예. 또 명품과 호화로운 생활을 게시해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면서 광고까지 찍었던 또 다른 전직 장교의 딸 역시 시민들의 비판에 계정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요. 이 1962년부터 수십 년간 미얀마의 경제적 이권을 거의 전부 장악한 군부와 그 가족들은 외국 유학이라든지 또는 지금 미얀마는 이렇게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고 독재가 행해지고 있지만 예. 반대로 이들의 자녀들은 민주적인 국가에서 굉장히 많은 삶을 일상적으로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네.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낱낱이 파헤쳐지고 있는 그들의 파렴치한 삶에 대한 많은 시민들이 분노를 하면서 강력한 저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국민들한테는 총질을 하면서 자신들은 호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자녀들은 외국에서 또 호화로운 유학 생활을 하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제사회 그 제재 좀 어떻게 좀 많이 좀 생깁니까? 어떻습니까?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먼저 이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공개 발언을 하면서 예. 국방 치안 그리고 전략 물자 수출, 개발 협력 등 3개 분야의 대응 조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예. 유엔이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대로 제재를 미적거리고 있는 사이에
국제사회 곳곳에서 개별적인 제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난 20일 유럽연합은 군부 쿠데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10명의 최고 군 장교들과 또 지난 투표 결과를 취소한 선관위원장에게 자산 동결과 입국 금지 제재를 발표를 했고요. 예. 프랑스 국영전력회사는 미얀마 문민정부 때 계약했던 15억 달러 규모의 수력발전소 개발 프로젝트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미얀마 내 반군부 진영인 미얀마 연방회의 대표위원회는 한국의 포스코와 프랑스의 토탈, 그리고 태국의 PTT,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 등 미얀마에서 석유가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 기업들에게 군부가 장악한 미얀마 국영 석유가스 회사와의 사업을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미국에서는 또 총성이 울렸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콜로라도 쪽에서 이번에는 또 이것도 총기 난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자, 지난 16일 8명이 사망한 애틀랜타 총격 사건. 아직 그 충격이라든지 그 동기라든지 뭐 모든 부분이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고 가시지도 않았는데 현지 시각으로 20일 오후 2시 30분쯤 이번에는 미국 중서부에 위치한 콜로라도주 식료품점에서 경찰관 1명을 포함해서 10명이 사망하는 총격 사건이 또다시 발생을 했습니다. 이 현장에서 경찰과 대치 끝에 붙잡힌 용의자는 21세 남성으로 단독 범행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현장에서 경찰과의 총격전으로 다리를 다친 용의자는 병원으로 이송돼서 치료를 받았고요. 현재는 안정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에게 10건의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했다면서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 용의자의 가족들은 이 용의자가 정신질환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신질환이요? 네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긴급 연설을 통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면서 의회가 총기 규제 강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총기 규제 이 얘기 뭐 영화로도 나왔었겠네. 볼링 컬럼바인이었나요?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네. 뭐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계속해서 뭐 총기 규제 강화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게 항상 그 미국 총기 사건 발생하면 뒤이어서 의회에서 규제 법안 나왔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이후 소식을 아마 들으신 기억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총기 사고가 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자,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2조는 시민들이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영국의 식민지였던 13개의 주가 이 느슨한 연방국가를 구성한 데서 시작된 미국의 역사적 이유로 인해서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강한 것이 근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3억 3천만 명의 미국인이 3억 5천만 개의 총을 가지고 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대부분의 미국인들의 총기 소유 일반적인 현상인데요. 뭐 가장 큰 로비 단체라고 하는 전미 총기협회의 막강한 정치 후원금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정치인들 거의 없고요. 이거는 뭐 민주당, 공화당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총기 사건이 이렇게 발생할 때마다 불안 심리로 내가 혹시 이런 피해를 당할 때를 대비해서 더 총기를 소유해야 되겠다라는 악순환이 오늘날 미국의 총기 규제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런 그 총기 난사가 벌어졌을 때 그 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기에 뭐 일단 반격을 하거나 해서 뭐 범인을 제압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뭐 신변을 보호했다든지 이런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심리 자체가 공권력이 나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라는 게 너무 확실하다는 거죠. 총이 더 많을수록 이런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은 건데 이 심리 자체가 또 총기 규제를 어렵게 하는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자, 그 지금 전 세계에서 또 뭐 지진, 홍수, 자연재해 이런 게 또 자주 발생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몇 달 전부터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뉴질랜드, 러시아 쪽의 캄차카 반도, 일본 등지에서 크고 작은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최근 수주간 4만 회가 넘는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했던 아이슬란드에서는 800년 만에
이 레이카네스 반도에 화산이 분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호주 동남부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는 며칠간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면서 홍수가 발생을 했는데요. 시드니 교통이 마비가 됐고 거의 도시가 마비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18,000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구름이 이번에는 호주 서부와 남부로 몰려가면서 이들 지역에도 홍수에 대비하라는 경고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방금 말씀하신 것 가운데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후쿠시마 지난 2011년 원전 폭발 사고가 있었고요. 호주도 사실은 이것저것 뭐 재난을 많이 또 당하는 곳인데 그쪽은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바로 이웃 국가인 일본의 지진 상황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방침도 문제지만 다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경우 사고에 의한 자연 방류도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미 비밀리에 흘려보내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일본 지진조사위원회는 얼마 전 6.9의 강진이 발생했던 미야기현에 향후 30년 이내에 규모 7.4 이내의 지진이 또다시 발생할 확률이 60에서 70%가량 된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지금도 일본 여러 지역에서는 진도 4에서 5 사이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래 몇 년간 호주에서는 극심한 가뭄이 있고 몇 달 뒤에 또 산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후에 곧이어서 폭우가 쏟아지는 말 그대로 이상기후 현상이 반복적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지난 3년 동안 호주 77개 지방정부 중에서 53개 주가 3개 이상의 자연재해로 타격을 받았다면서 문제는 앞으로 이런 상황이 연례 행사가 될 수 있다면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뉴스 평론가였습니다.